네, 안녕하세요. 신백호입니다. 오늘은 나노메쉬를 활용하는 것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나노메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노메쉬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쪽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제 이분 좀 유명하신 분인데, 뭐 마이클 파블로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맨날 이렇게 얼굴 들여대놓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노메쉬로 하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보시면 나노메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그런 거를 좀 파악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소리는 좀 줄여놓을게요. And then we'll go 그래서 이렇게 ahead 하나의 and duplicate 지금 this 깃털 one. 형태를 I'll go ahead and 디테일하게 shrink it down. 스컬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Multi-mesh selector, you can choose 이제 여기에 the mesh. So 3D, 면을 좀 더 가봐야 Three. 되네요. 예, drag this out, 지금 whatever 이렇게 면을 brush. 만든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나노메쉬로 등록을 해서 이 친구를 여기서 이렇게 각 면마다 하나씩 넣을 수가 있어요. 나노메쉬라는 기능은 내가 어떤 다른 오브젝트에 각 면 하나하나에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그라프의 클로너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모그라프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로 하면 각 폴리곤이나 면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메쉬도 단순히 이렇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약간 랜덤하게 배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새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타조인가 뭐 독수리인가. 예. 그래서 새에다가 여기 이렇게 형태, 여기 이제 날개 부분에 깃털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면을 간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박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완성품을 보면 예, 뭐 엄청나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노메쉬를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나노메쉬를 쓸 때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나노메쉬를 그냥 생각 없이 쓰면 얘네들의 UV가 깨집니다. 그래서 나노메쉬를 사용할 때 UV가 깨지기 때문에 UV를 살리면서 나노메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예전에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처음에 동영상 강좌를 보고 지브러시 에스크에서도 있어서 그거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헤맸었는데 한 가지 이건 정말 알면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모르면 계속 모를 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나노메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G리메셔로 형태를 잡았어요. 그래서 G리메셔로 리토폴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 단계를 올려서 이렇게 스컬팅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얘를 브러쉬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크레이트 인설트 메쉬를 하면 IMMM 브러쉬로 등록이 되죠. 그 나노메쉬를 사용을 하려면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먼저 IMMM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IMMM 브러쉬에 있는 그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크레이트 나노메쉬 브러쉬를 눌러주면 바로 나노메쉬 브러쉬로 등록이 됩니다. 자, 우선 크레이트 인서트 메쉬 해줄게요. 뉴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성시키면 이게 서브디바이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죠. 제가 서브디바이드를 잠깐 깨버리겠습니다. 깨놨죠. 자,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거는 이제 인서트 메쉬 브러쉬죠. 예, 그래서 IMMM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런 나무를 만들 거예요. 이런 나무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IMMM 브러쉬를 한다고 쳐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한 가지 타입, 이 타입을 하나를 다시 IMMM 브러쉬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얘를 또 다시 IMMM으로 또 등록하는 거죠. 아이고, 너무 안 예쁘죠? 예. IMMM 브러쉬로 또 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어리감이 있는 게 하나의 또 브러쉬가 되는 거고요. 얘를 바로 나노메쉬로 넣어주는 겁니다. 나노메쉬로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내가 이렇게 배치할 곳에 여기다 플레인들만 하나씩만 놔주고 그 플레인들에다가 한 번에 나노메쉬로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게 좋죠. 거기까진 좋은데 얘네들의 이 디테일을 UV를 펴놨어야 텍스처 베이킹한 거를 얹어서 여기 노멀 맵도 적용한 걸 한 번에 쉽게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UV를 필 수도 있지만 그러면 UV 공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타입을 만들어서 이 나뭇잎 타입을 적절히 섞어서 넣으면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2-3개 타입은 이 커다란 UV 박스 안에
하나, 둘, 셋 이 정도 세 가지만 있으면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멋있게 뭐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뭐 더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한 7개 정도로 해서 하면 더 디테일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나노메쉬를 사용할 때 이 나노메쉬 브러쉬로 등록됐을 때 얘가 UV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얘가 자꾸 깨지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IMM 브러쉬로 만들고 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런 타입을 하나 만든다 그랬죠. 저런 타입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 플레인을 이렇게 약간 위로 부풀어 올려요. 예, 그래서 무브 브러쉬로 그냥 간단하게 해놓고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드래그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드래그 해야 되고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위로 드래그, 이쪽 위로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계속 만드는 거겠죠. 이쪽은 이쪽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하나의 수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요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IMM 브러쉬로 등록을 합니다. IMM 브러쉬로 등록하려면 이렇게 뷰포트 맞춰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뷰포트를 기준으로 IMM 브러쉬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등록을 할게요. 근데 얘를 지금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얘를 이제 바로 나노메쉬로 쓸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만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두세 타입이나 네다섯 타입의 나뭇잎을 갖고 그 활용을 할 거라면 좀 더 UV를 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면 먼저 여기에서 한 두세 타입이나 네다섯 타입의 나뭇잎을 각자 그 UV를 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UV가 다 뭐 만일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그 얘는 뭐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나뭇잎은 되게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UV는 이렇게 세 개의 나뭇잎을 쓰고 있는 거죠. 이 UV 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다양하게 보이면서도 실제는 공간 요것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될 테고요. 근데 만일 뭐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렸다. 그리고 난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 얘네를 그냥 내가 여기서 직접 스컬팅하고 서로 다 다른 텍스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그냥 먼저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난 다음에 디바이드로 올려서 뭐 이렇게 스컬팅을 하겠죠. 스컬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서로 이제 약간씩 다르다고 쳐봐요. 내가 일부러 다 다르게 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바로 인설트 멀티메쉬로 넣을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먼저 UV를 펴줘야 됩니다. UV를 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브러쉬에서도 간단하게 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G 플러그인에 가보시면 이쪽 어디 있나 UV 마스터 쪽에 가셔서요. 여기서 시메트리는 꺼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대칭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메트리는 꺼주시고 언랩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알아서 우리 지브러쉬 님께서 UV를 펴주십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려면 여기 플래튼 눌러도 되지만 전 플래튼으로 확인은 잘 안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UV 맵 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 몰프 UV라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 플래튼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브 디바이드 레벨이 있을 때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프 UV로 그냥 해요. 이렇게 보는데 이걸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갖다 대보시면 저는 단축키가 왜 안 나오냐 얘. 단축키가 Shift U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게 좀 편해서 뭐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Shift U 누르면 이렇게 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UV를 폈다고 치죠. 예, 이렇게 UV를 폈으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먼저 베이킹을 해줘야 돼요. 베이킹이라는 건 텍스처 베이킹 얘기하는 거죠. 텍스처 베이킹을 하려면 먼저 그 전에 이제 그 좀 텍스처링이 돼 있어야겠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아닌데 이거 좀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만일 뒤에 부분만 보시고 싶은 분 뒤에 부분만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텍스처링을 하겠습니다. 먼저 색을 좀 입혀줄게요. 간단하게 색을 대충 나뭇잎 색을 선택해서 필 오브젝트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약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색이 좀 너무 단색이니까 좀 파인 부분에 맞춰서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거를 저의 커스텀 UI를 써서 어떤 기능을 쓰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알기는 어려울 텐데 뭐 여러분들이 채색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매크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캐비티 맵 눌러주면 캐비티 부분이 이렇게 마스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고 얘의 색을 좀 더 아래로 내려주고 약간 색을 좀 더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컨트롤 H 누르면 이 마스크 영역이 잠깐 하이드 되죠. 그래서 채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쳐보죠. 괜찮죠? 예, 이렇게
만든 거를 제가 이제 베이킹을 해야 됩니다. 베이킹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디바이드 단계가 5단계까지 있고 여기에 낮추면 1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1단계 기준의 이 면을 기준으로 이 5단계의 이 디테일을 텍스처로 굽는 거예요. 이미 UV를 펴놨기 때문에 그 UV 공간에 이 텍스처 베이킹의 디테일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텍스처 베이킹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 어쩌다 보니까 텍스처 베이킹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그 집 플러그인에 멀티맵 익스포터 요걸 쓰시면 됩니다. 멀티맵 익스포터에서 저는 노멀 맵이랑 텍스처 프롬 폴리페인트를 쓸 거예요. 전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적어놓고 맵 사이즈는 뭐 2048 클수록 좋긴 하지만 제가 테스트해봤더니 1024 정도로도 얘네들은 충분하게 디테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24로 해놓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올 맵을 눌러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올 맵을 눌러서 여기 예, 트리 14D 이쪽에다 그냥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주라기가 아니라 텍스라고 저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립스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노멀 맵과 컬러 맵을 같이 여기서 지금 구워주고 있는 거예요. 가볼까요? 어디냐? 네, 여기. 그래서 텍스트 폴더에 가보면 자, 이제 두 개 구워진 걸 볼 수가 있죠. NM은 노멀 맵, TM은 텍스처 맵. 노멀 맵 보면 이런 식으로 구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처 맵은 이런 식으로 구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 구워졌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얘를 나노메시로 등록을 해야겠죠. 나노메시로 등록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MMM 브러쉬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IMMM 브러쉬는 이 디바이드 5단계로 등록을 할 게 아니라 제일 낮은 단계로 등록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면의 개수로 가볍게 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이 5단계의 디테일은 여기 안에 이미 텍스처 베이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 간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날려버립니다. 혹시 몰라서 이거를 날려도 안 날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지오메트리에 가서 여기 보시면 델 하이어 있죠? 얘를 눌러주면 얘보다 더 지금 현재 디바이드 단계보다 더 높은 디바이드 단계를 모두 없애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 없앤 상태에서 얘를 지금 바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IMMM 브러쉬로 등록할 때는 이 뷰포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딱 바라보는 상태로 만들겠다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넣은 곳에 추가로 넣을게요. 이 인서트 메시 만든 곳에 추가적으로 여기 하나 더 등록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인서트 메시 추가로 등록할 거기 때문에 어펜드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죠. 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얘를 나노메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나노메시를 넣어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텍스처 맵에 가보시면 텍스처가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나노메시에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브러시 에스크에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노메시를 UV를 살리는 법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면을 나눠 놓으면 나노메시를 쓰면 여기 이제 나뭇잎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당연히 UV가 펴져 있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펴놨죠. UV를 펴놨는데 여기서 이 실제 나노메시를 적용할 면 덩어리 있잖아요. 이 각각 이 폴리곤들 이를 담고 있는 이 면 덩어리 얘도 UV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두 개가 UV에다가 펴져 있어야만 나노메시를 사용했을 때 UV가 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제가 엄청 헤맸었어요. 우선은 그 비밀을 알기 전에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이미 UV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나노메시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얘를 나노메시 등록을 하려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여기에 보시면 어디에 있냐? 여기 크리에이트 나노메시 브러쉬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 G 브러쉬, G 모델러 브러쉬가 되죠. G 모델러 브러쉬로 바뀌고 얘가 자동으로 나노메시 브러쉬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면을 하나 만들게요. 지금 면이 좀 많이 있는데 얘를 GD 메셔를 써서 제일 낮은 단계로 하고 시메트리로 해서 하면 좀 더 GD 메셔가 예쁘게 잘 먹습니다. 시메트리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GD 메셔를 하면 왼쪽 오른쪽이 시메트리 상태로 GD 메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면 구조가 깔끔해요.
자, 얘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 나노메쉬를 지금 나노메쉬 브러쉬 G 모델러 브러쉬로 자동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인설트 나노메쉬라고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얘를 아까 전에 나노메쉬로 등록하는 순간, 그리고 싱글 폴리로 하면 내가 폴리곤 하나에 그냥 이렇게 입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폴리곤에 모두 입힐 거니까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올 폴리곤, 그리고 여기에 클릭 드래그 해주면 쫙 들어가지죠.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지금 나노메쉬가 제대로 저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아직 나노메쉬가 메쉬로 된 상태는 아니고 프리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노메쉬 브러쉬로 이 나노메쉬 메뉴로 간 다음에 여기서 뭐 이것저것 수치 뭐 사이즈 뭐 이런 거 조절해 주시고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다 이건 한 번씩 만져보시면 아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인벤토리라고 있고 원투 메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 이 나노메쉬를 실제로 메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원투 메쉬로 하겠습니다. 원투 메쉬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쉬화가 된 거예요. 자, 이 무겁죠. 이제 이 메쉬화가 된 거에서 먼저 이 녀석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얘만 보이게 한 다음에 스플릿 시킬게요. 자, 여기서 스플릿 히든. 자, 그러면 이제 얘 나노메쉬만 이렇게 따로 떨어졌죠. 이게 이제 제대로 UV가 펴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제 UV를 안 폈군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UV 맵에 가서 봐봐요. 여기 보시면 UV가 피는 게 메뉴가 안 뜨죠. 이 메뉴가 안 뜨면 얘가 지금 UV가 안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노메쉬로 한순간 UV가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워버리고요. 얘는 지우고 이 친구가 UV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 지브러시 에스카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 펴보겠습니다. UV 피는 건 역시 간단하게 집 플러그인에서 여기에 UV 마스터로 가셔서 U 언랩을 눌러줍니다. 이왕이면 시메트리 누르고 갈게요. 시메트리 누르고 가면 시메트리로 펴집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네, UV가 펴졌죠. 자, 이렇게 UV가 펴졌으면 나노메쉬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다시 올 폴리곤에 넣어줄게요. 네,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좀 무겁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나노메쉬로 가서 원투 메쉬를 눌러줄게요. 원투 메쉬 눌러주면 얘가 다시 메쉬로화 되고 컨트롤 시프트 클릭해서 이 친구를 스플릿 히든으로 떼어주겠습니다. 떼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서브 툴에 가서 이 친구가 UV가 펴져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가볼까요? UV 맵 펴져 있죠. 자, 눌러볼게요. 사라져요. 이것 때문에 미친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게 기존에 UV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UV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얘네들이 UV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 하나에 이 UV 공간이 있잖아요. UV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펴놓은 거 보셨었죠. 그게 다 여기 한 픽셀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나노메쉬로 등록하기 전에 얘를 IMMM 브러쉬로 등록할 때부터가 잘못된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여기 상태죠. 얘를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아까 똑같죠. 아까 전이랑.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아까 전에 제가 인설트 메쉬로 넣고 그 다음에 나노 메쉬로 했잖아요. 근데 얘를 인설트 메쉬 하기 전에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 저희가 텍스처 베이킹 했죠. 그래서 텍스처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해줘야 UV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쪽 내려보시면 텍스처 맵, 그래서 제가 텍스처 아까 전에 구운 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텍스처 맵이 이제 적용됐죠. 지금은 이제 폴리페인트가 아니라 이 텍스처 맵을 여기에 적용시킨 상태예요. 그러면 면의 개수는 얼마 없는데 어때요? 지금 디테일은 그냥 살아있죠. 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브러쉬에 같이 넣어볼게요. 다시 인설트 메쉬에 여기다가 이름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리브스라고 하지 않고 얘는 립스 파이널. 그래야 이게 구분이 좀 될 테니까요. 파이널 해놓고 클릭. 그 다음에 크레이트 인설트 메쉬를 먼저 해줘야 되죠. IMM 브러쉬 먼저 어펜드 등록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이널이라고 들어가졌죠. 이 친구를 다시 바로 크레이트 나노 메쉬 브러쉬로 해줍니다. 자, 이제 얘가 나노 메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 예, 싱글 폴리로 되어 있네요. 올 폴리곤줄 해주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들어가진 상태에서 긴장됩니다. 이게서 안 되면 어떡하죠?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연습을 이걸 계속 해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뭐 사이즈 조절 이런 게 아직은 나노메쉬 브러쉬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프리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원투 메쉬를 해줍니다. 원투 메쉬를 해주면 얘가 이제 폴리곤 덩어리 됐죠. 아까 전과 똑같은 상황이죠. 서브 툴에서 이 녹색 부분을 선택해서 이거 너무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너무 크게 키웠나 봐요. 이거 참 난처한 상황이 봉착했군요. 예,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뒤집고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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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없애다 보면 불안해요. 예, 그러면 다시 얘까지 없앤 다음에 뒤집게요. 그리고 다시 그냥 이걸 없애버릴게요. 지금 이 녹색만 분리하면 되니까. 네, 분리됐죠? Alt 1번 눌러서 스플릿 히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몰프 UV를 해볼게요. UV 맵, 그 다음에 몰프 UV. UV가 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거를 갖고 한번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에다 적용하려면 지금 너무 느리니까 리셋 버튼 눌러서 나무만 남겨놓을게요. 이 나무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디바이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인설트 메쉬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깨져 있는 애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냥 폴리곤 면덩어리로 되어 있는 애죠. 여기에다가 지금 디바이드 단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 만약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를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단계로 만들어 버리고 면이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오메트리로 가서 델 하이어를 눌러서 디바이드 단계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메메 브러쉬를 쓸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 나노메쉬를 쓰기 위해서 면 하나에 저 덩어리가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하나 한 칸짜리 면을 만들 거예요. 한 칸짜리 면을 그럼 먼저 인설트 메쉬로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배치할 애들을 면으로 먼저 크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노메쉬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칸짜리 면을 만들어야겠죠. 한 칸짜리 면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은 인설트 여기 서브 툴에 가셔서 아무거나 인설트 해주세요. 어펜드 하셔도 되고 인설트 하셔도 됩니다. 인설트 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F 눌러보면 이쪽에 있죠. 이 친구를 한 칸짜리 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W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랜스포즈 툴이 뜨는데요.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걸 누르는 순간 그냥 여기에 맞는 오브젝트로 다른 오브젝트로 그냥 바뀝니다. 예, 특이하죠? 폴리플레인 해주면 그냥 한 칸짜리 면이 되는데 한 칸이 아니죠. 그냥 얇은 면이 되는데 두께가 없는 면. 근데 여기서 얘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로 면의 개수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칸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UV를 펴줘야겠죠. 여기서 언랩 시메트리 끄고 언랩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UV 맵에 가서 몰프 UV 네, 펴져 있는 거 보시죠. 네, 이거 UV를 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 얘를 이제 먼저 저기 인설트 메쉬로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설트 메쉬 우리 아까 있었던 여기에 그냥 하나 또 넣을게요. 클릭. 이왕이면 정면을 바라봐야겠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설트 메쉬 해줍니다. 어펜드 해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졌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한 칸짜리에 어딨냐? 얘가 한 칸짜리네요. 그 디바이드 단계 날리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이만큼의 여기 넣을 거고, 뭐 여기도 넣을 거고, 여기도 넣을 거고, 여기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뭇잎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나노메쉬로 등록할 애를 이렇게 쉽게 넣어줍니다. 이런 건 좀 촘촘히 해줘야겠죠. 그래야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린 지금 테스트니까 뭐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네,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뭐 텍스처가 들어가 있나? 왜 색이 안 나오죠? 텍스처가 들어가 있네. 텍스처 왜 들어가 있어 너네? 이렇게 폴리프레임 모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뺀 나머지만 남겨놔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다음에 얘를 또 스플릿 히드를 해줍니다.
스플릿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뭇잎 있는 것만 가보는 거죠. 먼저 UV 한번 펴졌는지 다시 한번 Shift U 제가 눌러볼게요. 네, UV 펴져 있죠. 이게 겹쳐 있는 상태에서 되는지는 안 해보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더블 눌러서 이렇게 더블 보이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대로 나노메시를 등록을 한 거를 넣어볼게요. 스페이스바, 아이고, G모델러로 바꿔줘야겠죠. 여기 G모델러 1.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올 폴리곤으로 돼 있죠. 클릭 드래그해서 모두 만들어줍니다. 오, 그죠? 이 정도 크기로 넣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솔로 모드를 껐어요. 아까 솔로 모드로 보고 있었거든요. 솔로 모드 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는 이제 빼야겠죠. 아직 얘 나노메시죠. 예, 나노메시 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노메시 가서 저도 헷갈립니다. 원투 메시를 눌러서 얘를 완전 폴리곤화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 그다음에 얘를 또 분리해 줍니다. 스플릿 히든.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남았어요. 자, 얘가 돼야 될 텐데. 시프트 U. 예,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10호D로 만든 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얘네들 지금 이 안에 있는 어딨냐? 네, 요 부분 얘네들 그 UV를 보면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전에 펴놓은 그 UV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애들이 다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처를 하나만 넣어도 이 텍스처를 하나만 여기에다가 넣어도 모두 UV가 겹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뭐 노멀 맵도 들어가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렌더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스탠다드 렌더러로 렌더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맵이랑 그 컬러 맵을 잘 적절히 활용해서 베이킹을 활용해서 하시면 이런 복잡한 형태도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돌려보시면 가볍지가 않거든요. 되게 버벅거리죠. 이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이미지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뷰포트가 좀 느린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NF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연산 안 하는 모드가 되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엄청 빠르죠. 전체적인 면의 개수도 지금 보셨을 때 38만 개, 38만 개에서 지금 이 정도 디테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면이 많이 어느 정도는 나뭇잎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지금 면이 꽤 있다 보니까 38만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오늘 그 튜토리얼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또 어떤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제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